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기록이 완성되어서 지금 막 올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두 번째 파견 임무가 끝난 상황이 아니지만 앞으로 2주 후면 마무리가 되니 그 이후에는 평소처럼 기록들을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고 오후에는 따뜻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시민들과 수비대원들이 꽤 많아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기록에서 제가 수비대원으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임무와 순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때 처음으로 타케히로 씨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의 몇몇 기록들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참에 그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서 올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번에는 타케히로 씨에 대해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분의 성함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은 타카오 타케히로이고 저보다 3살 더 많은 연상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케히로 씨는 체격이 크고 매우 근육질인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그만큼 신체적인 힘도 엄청나게 강하시고요. 타케히로 씨가 이리 강인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건 오랜 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신 이유도 있지만 타고난 체력과 신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유도 있다고 타케히로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케히로 씨의 아버지는 한때 슈퍼 헤비급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셨고 수많은 훈련과 체력 단련으로 강한 힘과 신체를 키우셨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뛰어난 체격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황소수인이시고요. 타케히로 씨의 어머니는 인간이신데 전직 소방대원이십니다. 체격은 그리 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도 운동 및 체력 단련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로부터 괴력 같은 힘과 신체, 어머니로부터 좋은 체력을 모두 물려받으셨고 타케히로 씨 나름대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힘과 신체를 많이 키우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타케히로 씨가 얼마나 강하신지는 직접 보시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타케히로 씨는 격투기나 겨루기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시지 않지만 물려받게 된 좋은 신체적 장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싶지는 않으셔서 중학생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조금씩 멋지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멋진 몸매와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본격적으로 더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케히로 씨는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26세부터 슈퍼 헤비급 보디빌더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에 어떻게 운동을 하면 자신의 몸을 더 멋지고 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공부를 많이 하신 덕에 거의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1위를 차지하게 되어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은 팬들 사이에도 유명해지고 가끔씩 보디빌딩 잡지나 제품 광고의 모델을 담당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보디빌더로서 한창 활동하고 계셨을 때에는 매일 하루에 기본 7시간은 운동에 투자하셔야 해서 일정을 세우실 때 항상 운동을 1순위로 두셨는데요. 그 당시 타케히로 씨가 개인적으로 운동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활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파라곤 쇼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케히로 씨도 어릴 때부터 파라곤님들을 동경해 오셨고 관련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조금 더 강하더라도 파라곤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능력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파라곤님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파라곤 쇼가 개최되는 곳에 봉사자로 일하면 자신의 바람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괴수들이 출현했을 때 자신의 힘이 사람들을 구하고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쇼가 개최될 때마다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 파라곤 쇼의 봉사자로 일해 오시다가 제가 근무했던 파라곤 사무소에서 개최했던 그 쇼에도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둘은 서로 아이의 남남인 관계였지만 7번째 기록에서 말씀드린 괴수 출현 사건에서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타케히로 씨께서 심한 부상을 당하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제가 타케히로 씨를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와서 쇠파이프로 괴수를 공격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의 일이 자신에게 큰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입원하신 타케히로 씨는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다시 보디빌더 선수로서 활동을 재개하셨지만 그 가족과 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가 계속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파라곤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체 능력과 재능들을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보다 사람들을 돕고 지키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2년 정도 많이 고민하시다가 타케히로 씨는 리인포스 컴퍼니와 이 조직의 목표와 정체성을 듣게 되었고 여기라면 자신의 힘을 통해 파라곤님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입사 신청을 넣었다고 합니다. 수비대원이 되고 나서부터 타케히로 씨는 이번에야말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동료들을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가지면서 많은 훈련을 거치시고 자신이 사용하게 된 무기들과 관련된 무술 또는 기술을 배우고 각 임무에 충실히 임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과 신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하셨고요. 덕분에 여러 파라곤 사무소에서 타케히로 씨를 특정 임무에 참여해달라는 의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타 행성 파견 임무를 8개월 만에 가시게 되는 등 리인포스 컴퍼니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에이스 수비대원들 중 한 명으로 거듭나게 되셨습니다. 타케히로 씨의 코드네임은 GDW2C, Garrison Defender Warrior 2 Configuration의 줄임말입니다. 수비대원들에게 코드네임이 주어질 때 개개인의 개성, 능력, 특징과 알맞거나 비슷한 코드네임이 주어진다고 제가 2번째 기록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가지의 정체성 또는 모습을 뜻하는 2C는 저의 코드네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타케히로 씨는 회색 황소 수인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저처럼 인간 모습과 수인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황소 수인으로 변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체력과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인간 모습일 때보다 체격이 커지고 근육량도 훨씬 더 많아져서 평소보다 3배 아니면 4배 더 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타케히로 씨는 인간 모습일 때도 이미 충분히 멋지고 매력적이신데 황소 수인으로 변하시면 더 멋지게 보이시더라고요. 같은 남자와 수비대원으로서 그분이 참 부럽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비대원들은 한 가지의 전투 스타일만 가지고 있지만 타케히로 씨의 경우에는 2가지의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 모습이실 때는 팔뚝에 방패를 착용하셔서 동료들을 지키는 탱커로 전투에 임하십니다. 방패를 사용해서 악당과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패를 중심으로 큰 에너지 방벽을 생성해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동료들을 지키는 면이 타케히로 씨의 일반적인 전투 방식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방패를 자신의 앞쪽에 위치시킨 후 빠르게 돌진해서 적들을 밀어내고 방패를 휘두르거나 부메랑처럼 던져서 공격하시기도 합니다. 게다가 타케히로 씨 자신을 방패가 있는 쪽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방패에 탑재되어 있어서 방패를 적들 머리 위쪽에 던지고 순간 이동을 하자마자 방패로 내력 찍는 공격도 자주 시전하십니다. 황소 수인이실 때는 방패를 반으로 분리해서 둔기 및 너클 형식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이때는 동료들을 지키는 탱커보다는 전사로서 전투에 임하십니다. 분리된 방패의 넓은 면 자체를 휘두르거나 복싱 기술들을 적용해서 적들을 가격하고 모서리 부분을 내려 찍어서 더 아픈 고통을 주는 방식들이 주 공격 스타일입니다. 비록 방패가 반으로 분리되어졌어도 양쪽에서 모두 순간이동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그 기능을 통해서 적들을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타케히로시는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일 때는 탱커, 황소수인일 때는 전사로서 싸우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수비대원이라는 큰 특징 때문에 GDW2C라는 코드네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케히로시가 수비대원이 되고 난 후 그의 일상은 대부분 근무 시간, 훈련, 임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차지하게 되어서 평상시엔 다른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는 음악을 듣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비디오 게임하기, 연애 소설을 읽는 등 간단한 취미 활동으로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다가 리인포스 컴퍼니에서 저와 재회하게 된 이후에는 혼자서 휴식을 즐기기보다는 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좀 특별한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고 저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으셔서 되도록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이틀에 한 번씩 퇴근하는 길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밤거리를 짧게 거닐면서 얘기하고 매일 같이 운동을 하고 휴일에는 저의 숙소나 타케히로시의 숙소에 모여 영화를 보고 게임도 하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오는 등 같이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고 나서 3주 후에는 구조 임무를 같이 맡게 되었는데요.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훈련을 가지면서 각자의 전투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고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상의하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고 피드백을 나누면서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당연히 구조 임무는 성공적이었는데 그건 모두 타케히로시께서 잘 리드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의뢰, 순찰, 파견 등 대부분의 임무들을 거의 매번 타케히로시와 같이 하게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듣게 된 바로는 타케히로시가 임무를 맡게 될 때마다 같이 하고 싶은 특정 수비대원이 있는지 수비대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하고 같이 임무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지원을 잘하고 호흡도 맞는 수비대원들과 임무를 진행하신 경우를 많이 봤는데 왜 굳이 나하고?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나중에 타케히로시께 여쭈어 봤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일한 수비대원들 중 제가 제일 타케히로시를 잘 지원하고 제가 옆에 있어야 그분이 저를 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의 착각이겠죠?